지난 시간에 이어서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서 연속되는 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윤리학에 대한 어떤 다양한 분류들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크게 기술윤리학,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윤리학이 바로 규범윤리학이고, 오늘은 이 규범윤리학을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규범윤리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론 규범윤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천 규범 윤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쌤이 간단하게 이론 규범 윤리는 우리가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천 규범 윤리는 이제 생활과 윤리 시간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배울 내용과 유사하다라고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웠던 이론 규범 윤리를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규범 윤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론 규범 윤리는 먼저 행위를 중시하는 행위 중심 윤리와, 그리고 행위를 하는 사람을 중시하는 행위자 중심 윤리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행위 중심 윤리는 또다시 이 행위를 기준으로 행위를 하기 전, 그렇죠? 행위를 하기 전의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는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는 입장이 있고, 또는 행위를 하고 난 이후의 상황에, 즉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입장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를 중시하는 입장을 의무론적 윤리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대표적인 입장으로 칸트의 윤리사상과, 그리고 아퀴나스 같은 사람의 자연법 윤리사상이 있습니다. 자, 결과를 중시하는 윤리사상을 우리는 공리주의 윤리설 또는 그냥 공리주의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리주의는 또다시 두 개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공리주의는 주로 벤담과 미래 공리주의가 될 겁니다. 이러한 벤담 또는 미래의 공리주의를 우리는 고전적 공리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 행위 공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특징은 공리의 원칙을 행위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공리주의의 원칙을 행위에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 벤담과 밀도 나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벤담의 공리주의를 우리는 양적 공리주의다. 미래 공리주의를 질적 공리주의다라고 얘기하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이후에 개념을 좀 뼈대를 잡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위 공리주의와는 조금 다르게 현대적으로 등장한 공리주의를 규칙 공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칙 공리주의는 이 공리주의의 원칙을 행위가 아니라 한 규칙에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위자 중심 윤리. 행위자 중심 윤리는 다른 말로 덕 윤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덕 윤리이다. 행위자가 어떤 덕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이다라고 해서 덕 윤리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다시 부활시킨 사람이
미국의 알렉스데어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인데 맥킨타이어 같은 경우를 우리는 현대의 덕윤리 학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 아리스토텔레스와 맥킨타이어의 사상은 크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덕윤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올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좀 더 추가가 된 내용은 바로 덕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덕윤리가 아니라 동양윤리적 관점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동양윤리적 관점을 방금 설명했던 범주 어디에 포함시킬지는 선생님들마다 생각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동양윤리적 관점을 이 큰 틀에서 특히 이 덕윤리에 포함시켜서 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양의 사상들이 대부분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고 어떠한 덕을 함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덕윤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양과 서양을 나눠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동양 윤리적인 관점을 덕윤리의 하나로 또는 어, 덕윤리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된 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또 추가된 것은 바로 도덕의 과학적 탐구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신경윤리학과 진화윤리학이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두 학문에 아주 관심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이 두 학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가끔씩 예시도 들면서 설명을 해 줬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된 만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배워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별도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아놓고 이제 우리는 이 의무론적 윤리에서부터 공리주의, 그리고 덕윤리, 그리고 동양의 윤리적인 관점, 그리고 신경윤리와 진화윤리까지 하나씩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